자, 그러면 각각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비동사를 뺀 능동으로 출제될 때는 여러분들은 뭐를 보고 이게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 돼? 옆자리에 누가 없구나. 목적어가 없구나. 그래서 전부 다 수동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됐지? 그래서 능수동은 뭐 여태까지 많이 구분했고요. 그치? 자, 그 다음 싹 여기까지. 자, 일단 한번 물어보자. 지금 이 하이라이트 친 문장은 총 몇 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죠? 똑같은 의미로 몇 가지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세 개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다 세 가지를 더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전치사를 뒤로 보내고 또 in위치는 뭐예요? 관계부사 뭘로 바꿀 수 있어?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봐봐 얘들아. 자, 중요하다. 시간은 관계부사 뭘로 바꿔? when. 이유는 why. 여기까지 됐지. 장소는 where. 여기까지 기본이죠? 근데 딱 봤는데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면 쌤이 다 뭐로 바꾼다? where로 바꾼다고 했잖아. 그치? 보통 where를 장소라고 알고 있지만 뭐다? where는 사실 장소도 되고 상황도 되고 질량도 되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간 아니면 전부 다 where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테스트가 뭐는 아니야? 시간은 아니잖아.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여기는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뭘로 바꿀 수 있다? 하나 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왜 쓰는 겁니까? 문장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건데, 즉, 자, 요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이거 이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고2 때 많이 나와요. 자, 어떤 선행사가 있지. 그리고 여기 관계사가 있지. 그리고 이 관계사에 따른 주어 동사가 있을 거 아니니. 그쵸? 됐죠? 자, 얘들아. 자, 선행사가 주어와 똑같다면 그러면 이 관계사를 그냥 뭘로만 바꿔주면 돼? 투부정사로만 바꿔주면 돼요. 알겠죠? 근데 선행사가 똑같지 않다면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주고 투부정사로 치환이 됩니다. 알겠지? 단 뭐일 경우에? 관계 부사일 경우에만. 알겠지? 관계대명사 이렇게 못 바꿔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문 하나만 갈게. 나는 필요합니다. 뭐가? 우리 집이. 어떤 집? 내가 살 집. 그쵸? 네. 자, 이 문장은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뭘로도 바꿀 수 있다? 그냥 to live로도 바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I need my house where I live 해도 되지만 I need my house to live 해도 된다. 그쵸? 이건 뭐일 때? 이 주어와 여기 있는 주어가 똑같거나 또는 이 선행사와 주어가 똑같거나 근데 얘는 이 주어와 이 주어가 똑같죠. 알겠습니까? 그쵸?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여기 있는 주어 희고 여기 있는 주어는 참가자니까 주어도 일치하지 않아. 또한 선행사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그냥 투부정사로 쓰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리를 뭘로 바꿔주면 돼?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얘 어떻게 바꿔야 될까? 투부정사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그냥 투부정사로 바꾸면 그건 쉬운데 내가 물어봤겠니? 어떻게 바꿔야 돼? 야, 한 명은 맞춰라 인간적으로. 힌트! 시제. 여기 무슨 동사야? 현재. 여기 무슨 동사야? 과거. 그럼 여기가 먼저야 나중이야? 먼저지. 먼저일 땐 투부정사 쓰는 거야? to have pp 쓰는 거야? to have pp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to have pp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to have pp는 to have been pp가 수동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동사 형태가 수동이었기 때문에 그냥 to have confronted라고 쓰면 되는데 안 되지. 정확히 따지면 to have been 이렇게 써줘도 된답니다. 이걸 조금 고급지게 말하면 뭐를 뭐로 바꾼 거야? 저를 구로 바꾼 거예요. 알겠죠? 저를 구로 바꾼 거예요. 알겠지? 네.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풀었으면 이 테스트에 참가자들이 직면을 했습니다. 언제? 과거에. 근데 이렇게 쓰면 요거만으로도 이 테스트가 누가 참가자들이 직면을 했는데 이걸 보고 여기가 현재인데 여기를 to pp를 썼으니까 그러면 이거 한 시점 먼저니까 얘네는 참가자들이 과거에 그 테스트에 직면을 했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문법이라는 건 서로 간의 약속이야. 그걸 보고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거라고. to pp를 보고 얘는 한 시점 먼저구나 라고 알게끔 만든 약속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간단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됐지? 네. 그 다음 자 여기 지금 언어덜 여기도 언어덜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네 쭈루루루 연결할까? 언어덜 하면 중요한 문법이 뭡니까? 뒤에 아니 디아덜은 아니고요. 네 언어덜은 되게 쉬운데? 얘들아 이걸 풀었으면 뭐야? 몰랐어? 이거 풀었으면? 붙인 단어야 얘들아. 원래 떨어져 있던 단어들이야.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북이라 그래. 북수라 그래. 그치? 그러면 이게 풀어 쓴 게 이거니까 여기 s 붙이면 되는데 안 돼. 이래서 another 단수명사라는 거예요. 알겠지? 됐죠? 되셨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짝수 지문이니까 뭐 서술형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게.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은 원래 문장이 뭐였지? 가주어 문장이었죠. 그치? 네. It was likely that the second 그룹이 이 문장의 주어였을 거고, 그쵸? 이렇게 투부정사 썼다라는 건 뭐를 의미한다? 본동사가 똑같다는 거니까 본동사가 과거니까 뭐여야 돼? 이렇게 과거동사로 쓰면 되죠. 그쵸? 네. 원래 이 문장이죠? 원래 이 문장인데 주어를 어디로? 맨 앞으로 보내고 대절을 투부정사로 바꾼 거죠. 그치? 가주어 형태였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간단한 문법이죠. seem 투부정사, seem becoming 이라는 건 없어요. seem은 무조건 투부정사입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요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민서야 대답을 한번 잘해볼까? 얘는 뭐야? 네 글자. 잘했어요. 분사구문이죠. 그렇지? 접속사 옆에 ing나 pp 나오면 분사구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 수동 가리셔야죠. 당연히 옆에 with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presenting이라고 하면 되는데 안 돼. 얘들아, 문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진짜 내 진심인데 말이지. 외워서 자꾸 풀려고 하지 마. 내가 이 지문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장이 나와도 내가 그걸 문법적으로 좀 해결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고 내가 이걸 본문을 외웠어. 그래서 본문에는 when presented니까 본문에는 when presented니까 얘는 presenting으로 쓰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처음 보았을 때도 니네가 이거 외우지 않았어도 when presenting 나왔을 땐 분사구문인데 근데 옆에 with는 목적어가 아닌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능동으로 쓰지? 그러면 틀린 거잖아 라고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죠? 네. 명심하세요. 정시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애들이 문법을 자꾸 말아먹어가지고 수시 망해가지고 정시로 하는데 정시도 독해만 하면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니네. 그치? 기본적인 문법 구문 안 돼 있으면 수능 독해 하나도 안 익혀요. 알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해석할게요. 자, 요지는 쌤이 저번에 했어. 8번이 요지였습니다.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뭐다? information caps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저번에 모르는 거지. 그치? 몰라야 사람들은 뭐가 생긴다? 관심이 생긴다. 됐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지 첫 문장부터 그냥 가볍게 볼게. 자, 인간 호기심의 비밀이 있대. 그쵸? 네, 누구에 의해? 뭐 유명한 교수였던 뭐 이 사람에 의해. 그치? 그럼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뭐야? 그냥 호기심이 키워드겠죠. 그쵸? 얘를 연구해 봤대. 그래서 이 호기심에 관련된 2번은 뭐니? 그냥 그렇지. 이그젠플이죠. 예시죠. 됐죠? 네.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스크린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5개의 하나를 뭐 하라고 했다? 클릭하도록 했다. 됐지? 그랬더니 몇몇의 참가자가 각각 클릭할 때마다 이제 다른 동물의 그림이 나타난다는 걸 발견을 했다. 누가? 첫 번째 집단이. 두 번째 집단 중요합니다. 자, 얘네는 뭐를 봤다? 작은 뭐를 요소들을 봤죠. 그치? 그랬더니 각각 얘네가 훨씬 더 뭐 할수록 다음 그림은 뭐지? 클릭할수록 뭐가 풀려졌다? 이 동물의 정체성의 미스터리가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지를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를 클릭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안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 나는 2번을 클릭했더니 딱 요만큼만 2번 보면 누가 봐도 돼지구나. 자, 아까 저번에 말했지? 5번 봐. 그러면 딱 꼬리만 보면 이거 무슨 꼬리지? 궁금한 거지. 그치? 그다음에 다음번에 1번 봤더니 1번에 요런 거만 나와.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서 돼지라고 인지를 했다면 더 이상 클릭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 얘가 5번 클릭하고 1번 클릭했는데도 돼지라는 걸 인지를 못하면 그러면 또 클릭한다 안 한다? 클릭을 한다고.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클릭한다라는 개념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죠? 네. 알겠죠? 되셨죠? 네. 그래서 당연히 자 요지의 재진술이니까 7번 문장도 조금 신경 써주세요. 자, 연구 결과 뇌라는 거는 결국 언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그렇지. 그것에 관련된 정보가 모일 때, 불완전할 때, 요 단어 흐름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요걸 뭐로 싹 바꾸면 complete로 바꾸면 문맥상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왜? 이러면 얘네가 무슨 정보인지 다 알았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관심이 생겨 안 생겨? 오히려 안 생기죠. 얘네가 뭔가 봤는데 이 정보가 불완전해야 돼. 즉 자기가 이게 뭔지 아직 잘 몰라야만 계속해서 뭐가 생긴다?
호기심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맞죠? 됐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지문은 내용 파악만 잘하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됐죠? 네. 자, 다음 지문. 사회 정의의 관점. 아, 이거 졸라 어렵습니다. 자, 주제부터 갈게요. 1번, 2번 주제입니다. 됐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7번 요지입니다. 그냥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지만 주제문과 요지문을 먼저 읽으면 상대적으로 내용이 쉬워지죠. 그치? 그래서 주제문과 요지문부터 먼저 읽어볼게. 자, 주제문 봅니다. 자, 어떤 특정 관점에서는 정치학적 그리고 뭔가 이상적인 이런 두 개의 힘들이 뭐라고 불리는 사회 정의라고 불리는 이런 힘들이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그렇지 그 지지자들에게 유용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유용하려면 자, 잘 봐. 이런 폴스들이 연결해. 자, 이런 폴스들이 유용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생겨야 돼? 애매모호해야 돼. 알겠니? 즉, 무언가 애매모호해야 사회 정의라는 개념이 어떤 힘을 발휘한다? 정치적 힘을 더 발휘한대. 반대로 뭔가 뚜렷해서 누구나 다 이건 이겁니다 라고 안다면 그건 정치적인 판단에서 힘을 발휘 못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정치가인데 잘 봐. 내가 어떤 정치가인데 내가 이번에 당선되려고 자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정확하게 국민당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와 자,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을 더 늘려드리겠습니다. 두 개 중에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가 더 유리하다? 뒷부분이 유리하다는 거지. 왜 그런 줄 알아요? 뒤에 나오지만 만약에 그걸 못 지켰을 경우에 기준점 자체가 모호했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50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50만 원을 못 줬어. 그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비판받을 소지가 크잖아. 그치? 근데 두 번째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맨날 그 막 연설할 때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 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뭐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럼 국민의 행복이 뭔데? 됐지? 네. 그래서 어떤 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유리하다? 모호한 게 유리하다. 됐죠? 그래서 자 결국 뭐가 더 useful, helpful이 된다? 그렇지. 뭐 할 때? 모호할 때. 명확하지 않을 때. 됐니? 그렇다면 요지 갑니다. 결국 사회 정의라는 거는 언제 가장 잘 효과를 발생한다? 그것이 뭐 할 때? Not sharply defined. 즉 해석하면 너무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때래. 이건 다시 말해 무슨 말이야?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 그렇죠? 됐죠? 네, 애매모호할 때 오히려 훨씬 더 잘 발휘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 질문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그젬플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자 실현 가능한 참석이 중요한 역할이야. 전쟁에 뭐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됐니? 근데 단순히 빈곤 퇴치에 관련된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참여가 뭐가 됐다? 굉장히 힘을 발휘했는데 이건 뭐였기 때문에? unclear하기 때문이지. 그러면 여기서 feasible은 뭐를 의미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참여를 하는데 최대한의 참여가 뭐야?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치? 알겠습니까? 됐니?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이 참여가 뭐를 의미하는지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이건 이겁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갑니다. 애매모호하다라는 건 결국엔 뭐를 의미한다? everybody 모두가 그건 그거다라고 동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래야 애매모호한 거지. 그치?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가장 실현 가능한 참여래. 즉 참여라는 것 자체가 누구는 1시간에 참여하고 누구는 5시간에 참여하고 이 시간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 그치? 됐죠? 네, 그 얘기입니다. 특히나 사회 정의라는 거는 뭐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아까 말했지? 사회 정의가 언제 사용돼? 모든 목적의 별표 정당화. 이거 단어 바꿔치기 나왔어요. 뭐다? excuse죠. 변명이죠. 아시겠죠? 됐지? 네. 즉 어떤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새롭게 발견한 권리에 관련된 정당화, 즉 변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지. 뭐가 애매모호하니까, 그치? 지금 이해되시죠? 아까 다시 사회 정의라는 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안 줬어. 비난받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사회 정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사회 정의가 정확히 뭔데? 아무도 대답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판받을 소지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쵸? 되셨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용어는 어떤 옹호자들에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단어예요. 옹호자들에게만 베네핏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것의 반대자들은 오히려 베네핏이 아니라 뭐를 한다? 그걸 무조건 사회적인 부정의로 바라보는 거죠. 뭐 하는 거 없이도 정말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고려해 보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폴리틱에서 뭐를 위한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들어봤죠? 반대를 위한 반대? 들어봤어? 처음 들어봅니까? 정치용어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 무슨 말이야? 내가 야당이야. 여당이 무슨 정책을 했어. 그럼 나는 그게 솔직히 내 속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해도 나는 반대적인 입장에 취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위한 반대를 해야 돼? 그걸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거야, 그냥. 지금 이해되시죠? 알겠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무조건 그냥 저쪽은 나하고는 대립점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속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도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패널도 이렇게 쫙 앉으면 뭐 야당 쪽 앉고 여당 쪽 앉으면 서로 되도 않는 거 갖다가 서로 막 지네들끼리 싸우잖아. 그치?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됐니? 네. 알겠죠? 그래서 자, 결론 집니다. 사회 정의라는 건 어떻을 때 가장 유용하다? 두 가지. 일단 뭐 해야 돼? 애매모호해야 돼. 그치? 그리고 특히 어디에서? 그렇지. 정치에서. 됐니? 이래야 나중에 뭐를 할 수 있으니까 justification, 즉 아까 말했지 excuse, 정당화, 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죠? 네. 누가 이렇게 돼지 소리를 내니?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 개인보다 더 큰 존재로서의 국가. 이건 쉽습니다. 네.
이건 쉽습니다. 네, 1번 주제. 명확해 이건. 네. 8번 9번 요지 결론. 국가가 개인보다 더 큰 개념이다. 됐지? 개인이 큰 게 아니라 국가가 더 큰 개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질문과 비슷한 지문이 하나 있었어. 기억나요? 개인보다 국가가 더 큰 개념이다. 아, 왜 저래? 왜? 개인보다 국가가 더 큰 개념이다. 어떤 지문이 있었죠? 아, 지문이 많아서. 어떤 지문? 수리나 어떤 지문? 쌤이 어제 설명해줬던 지문인데. 결혼? 아닌데. 고립 세퍼레이션 고립 있어. 북한 아니야. 개인보다 국가적인 차원이 먼저다. 개인이 진실을 말해도 그것이 국가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야 된다. 그렇지. 독일. 걔 잘렸잖아. 왜? 상부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은 그게 진실이라고 믿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더 해가 되기 때문에 걔를 자른 거잖아. 그치? 그대로 보고 했으면 더 막 전쟁의 위협이 더 커졌으니까. 기억나죠? 네. 파이팅! 아니 나는 나 이거 시험 보지도 않는데 내는 잘 기억하는데 왜 정작 시험 봐야 되는데 니는 왜 기억을 못하냐. 관심을 가져. 알겠지? 야 쌤은 월화수목금토 수업을 하면 클래스가 13개야. 그러면 서로 다 다른 내용일 거 아니야. 서연이가 기억 잘해요. 다른 거라도 기억했으니까. 그래요. 네. 자, 잘 기억하길 바래요. 자, 우리는 모두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살 수 없죠. 공동체, 특히나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의 뭐를 지킬 수밖에 없다.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국가보다 개인이 더 작은 존재라는 거죠. 됐니? 알겠죠? 그래서 자, 현재 국가가 개방적인 나라건 또는 권위주의인 나라건 whether 상관없이 그럼 whether 뭐로 바꿀 수 있다? No matter how로도 바꿨을 수 있죠. 관계없다는 뜻이죠. 뭐든지 다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방적인 나라건 권위주의인 나라건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를 한다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 다른 나라로 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나라의 다른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지. 됐죠? 네. 나는 A란 나라에 살고 있는데 A란 나라의 규칙이 있는데 나는 이 규칙을 지키기 싫어. 그럼 그 A란 나라가 없어질 수 있나? 아니지. 누가 떠나야 돼? 내가 떠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또 B란 나라를 가봤더니 또 B의 규칙이 있는데 나는 이 B의 규칙도 싫어. 그럼 난 또 어디로 가야 돼? 또 C로 가야 되는 거죠. 그치? 즉 네이션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움직이는 거야?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더 무슨 존재야? 카테고리상 작은 존재죠. 그치? 자기들이 주도할 수 없잖아. 이해되죠? 그 개념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쉽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연히 뭐를 발견했더라도 모퉁이 어떤 모퉁이 자, 법이 존재하지 않는 정말 극악의 상황에 존재하더라도 그쵸? 네. 자, 결국 그것은 뭐가 아닐 거야? 우리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가 아닐 거야. 반대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그곳에는 뭐가 필요하다? 규칙과 법이 필요하고 그 규칙과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안 따르면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따라야 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잠깐 얘기해 줄게. 자, 어떤 건 국가로서의 가치가 없어? 룰이 없으면. 그럼 반대로 룰이 있으면 그것은 뭐 할 수 있어? 국가로서의 가치가 있겠죠. 기본 논리죠.
됐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건 뭐를 의미해? 여기는 우리가 아무리 이런 곳을 찾는다고 해도 사실상 아이고 의미 없다죠. 그치? 우리가 막 너무 법을 지키기 싫어가지고 막 법이 없는 나라로 막 찾아서 갔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나라가 있지도 않겠지만 그런 나라로 가는 게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뭐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지. 요건 재진술이고 그냥 똑같은 말이고. 자, 본능적으로 뭐가 필요해? 그렇지. 자연의 창조물이라고 믿었대. 됐죠? 근데 뭐에 앞서는? 인디비주얼 개인보다 앞서는 뭐가? 국가가. 그러면 얘 사실 뭘로 바꿔치기 하면 애프터로 바꿔치기 하면 당연히 누가 먼저라는 거야? 국민이 먼저, 개인이 먼저라는 거니까 틀리죠. 됐죠? 네. 다시 개인보다 누가 먼저다? 국가가 먼저다. 근데 얘를 애프터로 바꾸면 누가 더 먼저다? 국가보다 개인이 더 먼저니까 안 된다고 알겠지? 됐죠? 네. 설마 아직도 비포 애프터 잘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해줄게. 이건 10번 했다. 실제 내가 뭐라 그랬어? 거꾸로라고 그랬지. 얘가 먼저야 나중이야? 나중. 얘가 먼저야 나중이야? 먼저. 알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거꾸로 가는 거야. 원래 기준 뜻. 알겠니? 됐어? 볼게. before 밥 먹었다. 밥 먼저 먹었어. 나중에 먹었어. 나중에 먹은 거야. 알겠지? after 밥 먹었다. 밥 먼저 먹었어. 나중에 먹었어. 먼저 먹은 거야. 원래 기존의 뜻 거꾸로라고. 그럼 다시 간다. 자, before the individual이니까 얘가 먼저야 나중이야? 나중인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after 쓰면 얘가 먼저가 나중이야? 먼저가 되지. 누구보다? 국가보다. 그러면 문맥상 안 맞죠? 됐죠? 네. 자,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다. 고립되었을 때 자급자족할 수가 없겠죠. 그치? 그러므로 전체 부분 뭐의 패러프레이징? 국가죠. 전체 부분의 일부분이 되려고 추구를 해야 돼. 이게 해결책이죠. 즉 나라 없이는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결심을 했다면 나는 그냥 국가 없이 그치? 국가 없이 stay on their own은 한 단어로 솔로예요. 나 혼자 있기로 결심했던 사람들 국가 필요 없어. 나 혼자 있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알겠니? 즉 휴먼이 아니라 짐승일 뿐이야. 그치? 여기서 뭔가 신은 뭐예요? 조롱의 표현이죠. 진짜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딜라이드 조롱의 표현이죠. 풍자잖아. 그치? 진짜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므로 국가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보다 더 상위 개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뭐가 있어야만 존재한다? 국가가 있어야만 존재한다. 됐죠? 그런데 슉 중요한 표현 이거 싹 나 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냥 vice versa라는 뜻이면 이 반대도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러면 문맥상 뭐가 안 맞아? 요렇게만 쓴다면 어떤 추론이야? 그러면 국가도 누구를 위해 존재해?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지금 이해되세요? 다시 개인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근데 그냥 vice versa 쓰면 무슨 뜻해? 그러면 국가도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건데 국가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국가도 개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부정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됐죠? 자, 그다음 9번. 야, 2분만 참아 그러면. 아씨. 그래, 오늘 뭐 진도가 많지 않으니까. 네. 2개 남았다. 네.